네, 주간 EPL 탈곡기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탈곡기 시간입니다. 네. 한번 털어보죠. 네. 털었네요. 네.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팀, 이 정도밖에 안 됐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턴다 그러면, 이번 시즌 요 경기 직전까지 유럽에서 유일한 무패팀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 졌다고 해서 우리가 탈곡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한 번 졌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이 부분이에요. 네. 그러나 리그에서 네. 이 팀이 맨유 빅6 중에 맨유만 만났죠, 지금. 아스날도 만난 적이 있었나요? 아스날 만났죠. 네, 아스날하고 어떻게 됐죠? 첼시가 이겼지. 첼시가 이겼지. 네. 뭐 아스날 그렇지 않더라도 맨유 어떻게 됐죠? 비겼죠. 그리고 토트넘한테 발렸죠. 리버풀 비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팀의 이상을 만나면 이 팀도 쉽지 않다. 그리고 아스날도 되게 어렵게 이겼어요. 아스날 그때 정신없을 때 네. 3대2인가 그냥 난타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번 토트넘전에는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을 당했는데 네. 이 첼시의 문제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쫙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나 지금까지 좋은 것도 사실이고 사리가 이제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걸 감안한다면 환상적인 성적이죠. 당연하죠. 선수 구성도 원하는 대로 다 안 됐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네. 이건데 일단은 모라타. 저 얘기하기 싫은데 옴라타입니다. 모사이드. 아니 일단 전방에서 못 버텨주면 네네. 저는 그게 형이 그랬잖아요. 공격에서는 원톱은 일단 버텨줘야 돼요. 아하. 근데 못 버텨주니까 피드 플레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공격에 전진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면 아자를 보셨습니까? 패스 안 줘요. 네네. 왜냐면 못 믿겠거든. 내가 봐도. 맞아요. 그러니까 안 줘. 나 혼자 해야지. 나중에 모라타가 옵사이드 걸릴 때마다 아자르가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야 생각을 하고 뛰어. 이 새끼야. 그 정도였나요? 그거 아니야? 아무튼 되게 짜증내더라고. 네, 날만하죠.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어제 본머스랑 아스날전 경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본머스가 총 16개 옵사이드를 했습니다. 팀 옵사이드 16개요. 모라타가 혼자 18개를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생각 없이 뛰었는지 알겠죠? 옵사이드는 물론 걸릴 수 있죠. 근데 모라타 정도 수준으로 걸리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뛰나?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분 볼이 자기한테 없다고 하더라도 볼이 저쪽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케파가 볼 잡았어.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일 멀리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여기서 킥이 날라오면 아니면 누굴 거쳐서 날라오면 내가 어디를 움직여야지 수비 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이걸 계속 신경을 써야 돼. 뇌는 눈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새끼는 멍하니 있나 봐. 그러니까 뛰려고 그러기만 해.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타이밍을 잡고 여기서 볼 날아오면 내가 수비수 시선을 벗어나서 뒤로 쏙 뛰겠다. 타이밍 맞춰서 이러면서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뛰어야 되는데 그냥 냅다 앞에 공간이 있으면 패스 줄 것 같으면 그냥 냅다 뛰는 거야. 라인 계산도 안 하고. 하는 거 봤냐 못 봤냐? 그러니까 배워라. 이게 최전방 공격수가 이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면 야, 뒤에서 패스 주는 새끼들 짜증나죠. 짜증나지. 네. 좀 걸려야지. 그리고 앞에서 만약에 골을 넣어줄 선수가 계속 옵사이드에 걸리잖아요. 네. 뒤에서 급해진다. 그렇지. 왜냐면 내가 늦게 주면 옵사이드 걸리잖아. 그럼 빨리 줘야 빨리 되잖아. 그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정확도 떨어지고. 그렇지. 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할 때 한 경기 좋았다가 우리가 칭찬을 잠깐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해요. 옵사이드 안 걸릴 때가 언제였냐면 모라타가 침투 안 할 때. 아니 이 씨부러 새끼는 공격수니까 침투를 왜 안 해? 그럼 또 침투만 존나게 해. 그거만 해. 야 이 새끼야 너 옵사이드 존나 걸리잖아. 그럼 또 침투 안 할 걸? 그러니까 돌아 나와야지. 그러면 또 박스 바깥에만 있어. 그러니까 감독은 답답하죠. 답답한 거지. 쌀이가 이날 이거 씹는 담배인지 뭔지 떼질 않더라. 네.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선수 아닙니다. 네. 최전방이 문제고 그다음에 후방 쪽에서 다비드 루이즈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점에 다관여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 칼다라 같은 수비수도 링크가 났었고 쿨리발리 같은 수비수가 링크가 났었던 것이 쌀이도 센터백을 하나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수비진에 문제가 있고 네. 오늘 사실 이 첼시 탈곡기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바로 감독과 미드필더 라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흥민이한테 털린 거는 바로 조르지니였습니다. 조르지니는 사실 사리볼의 핵심이자 뇌예요. 뇌 같은 선수인데 스타트죠. 네, 스타트예요. 네. 이 선수의 특성이 양날의 검입니다. 이거를 주원 형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선수와 캉테의 조합이 지금 사실 아주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르지니가 막히면 앞에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르지니의 특징은 뭐냐면 공간을 때려주는 패스, 후방 지역에서 센스 있게 앞쪽으로 넣어주는 킥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막혀버리면 손흥민에게 계속 막혔잖아요. 막혀버리면 첼시도 후방 지역에서 올라오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앞에 왔을 때 어쨌든 단계적으로 패스를 했을 때 앞쪽에서 아자르, 윌리안
볼 잡으면 그 선수들이 혼자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해주면 좋아. 근데 그 선수들마저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안 되면 그 앞에서 다시 이 선수의 움직임을 유도해줄 수 있는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패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누가 있느냐? 칸테가 있죠. 칸테가 오른쪽 메잘라를 보고 박스. 그러나 칸테 공격 라인에서 실수 안 합니다. 담백하게 해요. 잘 해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앞쪽에서 창의적인 뭔가를 큰 변화를 주면서 득점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게 여기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칸테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수비 라인에 왔을 때 백포 라인 앞에서 창의적으로 수비를 하는 선수지 창의적으로 공격을 하는 선수는 아니라는 그렇지. 거죠. 네.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딜레마예요. 네네. 그래서 주원 형이 사실 이 히든풋볼이나 주간 EPL 이 시간에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이거 칸테 애매하다. 과연 얘를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 근데 이거에서 영국의 칼럼과 이 전문가들 네. 특히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이 사회자 네. MC 게리 리네커도 칸테를 이런 식으로 써서는 이건 애매한 것밖에 안 된다. 똑같은 의견을 냈다. 네네네. 네. 제가 3주 전부터 얘기했던 계속 내용이었죠. 얘기했었거든요. 네. 칸테가 앞에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걔 볼 키핑 해주고 집중력이 좋아서 인사이드 패스 잘해요. 근데 여러분 빅클럽 간의 경기에서는요. 어느 한 선수가 특출난 선수가 있어줘야 돼요. 그렇지. 아자르가 막혔을 때 아니 그럼 다른 칸테가 해주고 칸테가 막혔을 때 윌량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미치는 선수들이 있어야지만 그 균열을 깰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토트넘과 첼시에서 누구 때문에 이겼느냐. 그러니까 물론 토트넘의 선수들이 잘했지만 이런 거예요. 케인과 알리가 득점을 했지만 마지막에 골 먹으면서 2대1 됐잖아요. 네. 불안하잖아. 3대1 됐지, 3대1. 3대1이 됐잖아요. 네. 한 골 먹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의 득점이 없었다면 위험했지. 2대1로 불안해질 수가 있는 졸라 거야.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빅클럽 간의 경기에서는. 근데 칸테가 그런 역할을 해줄까요? 좀 어렵지.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칸테의 슈팅 보셨습니까? 슈팅하죠.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테는 그 위치에서 쓰면 안 되는 선수입니다. 물론 첼시가 다른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했을 때 뭐 카디프, 웨스트햄, 뭐 내지는 뭐 브라이튼, 수정궁 이런 팀하고 했을 때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정말로 수비 잘하고 뭔가 좀 단단한 팀을 맞이해서는 칸테의 공격력으로는 칸테의 창의적이지 않는 그런 패스로는 네. 뚫어내기 어렵다. 네. 그 리네커가 조르지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칸테가 있었다면 손흥민의 골은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그거 맞는 얘기거든. 그거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떤 타이밍이 있었냐면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볼을 멈춰요. 멈추면서 방향 전환을 하거든. 아, 네. 그 순간에 아마 칸테는 어떤 선택을 했을 거예요. 커트를 하든지 파울을 하든지 끊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했을 건데 조르지뉴는 그런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손흥민이 쉽게 제껴낼 수가 있었었죠. 네. 사실 주원 형이 집어줬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캉테를 굉장히 박스투박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공격적인 한 칸 올려서 쓰고 있는 쌀이었는데 이랬다가 잘못하면 리버풀한테 좆될 수가 있으니. 그렇지. 조르지뉴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왠지 내려서거나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좀 주원 형이 설명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르지뉴가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저 앞에서 방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수비 시에 칸테가 너무 수비도 잘하죠. 지금도 잘하지만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칸테가 위에 있다가 자칫 잘못해서 내려오는 게 늦으면 약간 좀 리버풀에 많이 당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있죠, 충분히 있죠.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거를 나폴리 때 얘기를 좀 섞어 말씀드리면 나폴리는 이래도 조금 그 공격이 가능했던 게 선수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리아 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이 조르지뉴를 막으려고 그랬어요. 조르지뉴가 막혀. 그러면 여기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뒤로 돌리면 쿨리발리가 빌드업이 가능한 수비수였어요. 그거 1번. 2번. 함식이 빌드업이 가능한 미드필더. 네. 이것도 괜찮아요. 네. 함식은 킬 패스가 가능해. 빌드업 가능한 정도가 아니죠. 너무 좋은 선수죠. 네. 그리고 옆에 알랑이 있었어요. 알랑은 드리블로 전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상 조르지니가 막히더라도 빌드업에 관여할 수 있는 선수가 세 선수가 있었는데 네네. 자 센터백 보죠. 지금 다비드 루이즈랑 루디거가 나오잖아요. 이 선수들은 쿨리발리만큼 빌드업에 능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그 루이스 선수는 네. 볼을 가지고 전진성이 하는 있는 건 좋아하죠. 선수지만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 선수는 전체적으로 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랑 같은 경우에 캉테보다 공격적인 능력이 훨씬 좋은 선수예요. 훨씬 좋아요. 알랑 진짜 잘합니다. 정말 좋은 선수예요. 네. 그리고 코바치치랑 그러면 이 코바치치는 로스 바클리랑 함식을 비교해 보면 함식이 훨씬 더 좋은 선수입니다. 훨씬 더 창의적이죠. 훨씬 더 창의적이고 네. 코바치치는 공을 갖고 드리블은 할 줄 알지만 빌드업에 관여해줄 수 없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조합이 나폴리 때만큼의 위력적인 모습이 안 나온다. 이거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조르지뉴 캉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사리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할지 분명히 다음 경기부터 어떤 팀이든 간에 야 빠른 놈 하나 붙여. 조르지뉴 조져. 이거 네.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에버튼전에서도 벌써 조르지뉴 때문에 굉장히 고전한 게 나왔어요. 이거는 사리 감독이 아마 담배 또 한 80개비씩 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첼시의 경기를 초반에 봤을 때는 조르지뉴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죠. 근데 점차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조르지뉴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 조르지뉴의 플레이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사리볼에 대해서 다른 팀들이 적응을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 팀을 막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네. 요거 사리 감독이 어떤 식으로 파해법을 또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아마 남은 이 EPL 기간 동안에 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리가 애정하는 선수가 조르지뉴인데 엄청 애정하죠. 이 선수에게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칸테를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볼란치를 서가지고 뭔가 좀 전술적인 변화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칸테 그 위에서 안 됩니다. 네. 칸테도 아마 애매하고. 제가 봤을 때 패스미스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칸테는. 그러나 패스미스가 많더라도 뭔가 획을 그을 수 있는 패스들이 전방으로 좀 넣어줘야 되는데 칸테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 플레이를 자주 하는 선수도 아니고요. 패스미스가 나올 만한 패스를 안 해요. 안 하지. 안정적인 패스를 그게 하는 중요한 선수잖아. 거예요. 네. 그러면 코바치치가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의 첼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네. 다음 라운드의 첼시 이 위기 또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